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과목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 트렌드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문제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점으로 이제 출제되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빅테크 대상 플랫폼에 대한 이제 규제 움직임에 대한 다음 설명 절차하는 것은 우리 이제 2021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통해서 규제 움직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1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하는 법률을 발의했었죠.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2024년 바로 지난해입니다. 23년에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라는 것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발표를 했죠. 지금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 시간을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4가지 금지 행위 기억나시죠? 뭐 기업 팔기라든지 자사 우대라든지 멀티 호밍 금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발표했다 맞고요. 2024년 1월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사, 핀테크 회사 등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시행을 허용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서둘러서 읽으면 맞는 말 같죠. 이 뒤에 보면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시행되고 허용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데 이게 법을 완전히 개정한 건 아니고, 우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즉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완전히 개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됐습니다. 금년 시행된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대상 상품은 자동차 보험, 용정보험을 시작으로 해서 뭐 실손이라든지 저축성 보험 쪽으로 확장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 2번. 2023년 12월에 발표된 플랫폼 경제 촉진법에서는 4가지 금지,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사 상품에 대한 우대라든지, 뭐 끼어 팔기라든지, 멀티 호밍이라든지, 또는 뭐 최대우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4가지 큰 금지.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경제 촉진법은 유럽 연합의 디지털 마켓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에 어떤 그 플랫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떤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부분의 관점에서 시효가 됐다면 디지털 시장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경제 촉진법이 일단 발의가 얘기가 되니까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자국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역차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자,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지배적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들에 대해서 자신 외에 다른 어떤 다른 회사에서는 입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멀티 호밍입니다. 사실 멀티 호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컴퓨터 용어에서 나오는 거죠. 컴퓨터에서 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 구조의 접촉을 이제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성능을 이제 계산하는 데 쓰는 용어인데, 우리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면 어떤 완전 경쟁 시장을 어떤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우리하고 거래할 거면 하려면 다른 데하고는 거래하지 말아라. 멀티 호밍이죠. 다른 데하고 거래해서 다양하게 효율성을 갖고 오는 게 멀티 호밍인데, 그러한 것들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문장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자사 우대, 끼어 팔기, 최애 대우를 강조하는 거, 우리한테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번. 여러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했네요. 이유는 온라인 규제 관련 법제를 2020년 시행해서 디지털 시장법이 제정돼서 지난해 발효가 돼서
발효가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마와 같은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의 이용자 이익 저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독재 독점 종시법, 진입방해, 인수방해 등 5개 법안이 이제 발의돼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은 시행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일본은 2020년 5월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공정성 가능한 법률이 정돼서 2021년부터 일본 같은 경우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문장 모두 옳은 문장입니다. 4번, 데이터 경제 시대에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와 관련해서 데이터 국제화 정책을 축소하고 이전을 자유롭게 개발, 아니죠. 데이터 보호주의, 어떤 국수주의 관점에서 해외 국외 이전, 역외 이전에 대한 제한들이 많죠. 그래서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다는 말은 틀린 문장입니다. 데이터 보호주의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고, 맞죠? 데이터 보호 주체로서, 자, 정보 주체, 우리가 소비자죠. 소비자는 정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 확대되는 데이터 주권 개념. 그래서 뭐 이동권에 대해서 부여한다거나 이런 데이터 주권의 개념이 부상했죠. 맞습니다. 데이터 주권이 확보되면 기업자는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좀 더 어떻습니까? 용이해지죠.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개인정보라고 하는 보안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어려워진다라고 했는데 틀렸네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가와 라가 되겠네요. 5번, 유럽연합은 2018년 도입된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우리가 뭐라 그랬죠? GDPR입니다. 일반 GDPR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했는데요. 일반 이 GDPR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조건에 대해서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데이터를 국외 이전, 역외 이전이 허용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다른 기업들도요,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데이터 산업 관련한 플랫폼 관련한 어떤 일을 하려면 이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것을 수행해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GDPR이 시행되기 전에는 EU 다른 회원국으로 개인정보 이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GDPR 도입으로 영내 개인정보 이동 만들어졌네요. 오히려 이 GDPR 도입으로 인해서 영내에서는 유럽연합 국가들 28개국 그리고 경제권에 있는 나라 세 나라 포함해서 약 30여 개 나라가 그 안에서는 개인정보 이동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틀렸네요. 잘못된 것은 2번이네요.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여러 국가들이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했네요. 유럽연합의 경우 지급 지시 서비스 제공업자 PISP, 우리 PISP가 있고 AISP가 있었죠. 이 PIS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마이 페이먼트 사업이고요. 페이먼트 사업이고, 이 계좌 정보 서비스 제공업자 AISP는 뭡니까? 마이 데이터 사업이죠. 그래서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PISP가 이제 허가제고 이게 등록제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이 계좌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이 AISP, 우리나라는 마이 데이터죠. 이 마이 데이터 산업이 인가제로 돼 있어요. 등록제가 아니고. 그래서 요건을 갖추더라도 감독기관인 금융위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보면 약간 어떤 주기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고요. 유럽연합의 경우 이 AISP는 한국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이고요. 맞고요. 오픈뱅킹의 시초는 미국이 유럽연합 PSD 시행에 대응하고 영국 대형은행과의 과전적 구조를 형성하는 소매시장 경제 촉진 목표 시행 아니죠. 이 오픈뱅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영국에서 기존의 전통적 은행들의 독과점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이 유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매시장의 경제 촉진 목적으로 시행한 거죠. 미국이 시행한 것이 아니라 영국이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유럽연합의 PSD2 시행 이후에 기존 은행의 가장 위협에 대한 플러스는 그런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됨으로써 기존 은행과의 경쟁보다는 오히려 어떤 빅테크 업체들, 특히 이런 외국의 이 가마 같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의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